병원에서 말해주지 않는 혈압의 본질. 첫 번째,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압계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제보다 높으면 불안해지고 조금만 낮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숫자가 정말 여러분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을까요? 혈압은 병명이 아닙니다. 혈압은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은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의학 논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이에 따라 무너진 생활의 구조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혈압을 숫자로만 배우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혈압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혈압을 혈관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봅니다. 즉, 혈압이 오른다는 것은 혈관이 지금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혈관을 도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의 혈관은 잘 정비된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탄력이 있고 여유가 있으며 차가 조금 늘어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깨지고 식사가 흐트러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이 도로는 서서히 망가집니다. 표면은 거칠어지고 폭은 좁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흔들립니다. 이 상태에서 혈액이라는 차가 지나가면 혈관은 더 큰 압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압력이 바로 혈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십니다. 약은 이 압력을 잠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의 속도를 줄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도로 자체를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압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압의 변동성입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흔들리는가, 밤에 내려가는가, 아침에 얼마나 급격히 오르는가, 이 모든 것이 혈관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저는 수많은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된 사람들은 완벽한 식단이나 특별한 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삶의 리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먹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쉬는 시간. 이 리듬이 일정할수록 혈관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일합니다. 반대로 하루하루가 들쭉날쭉하면 혈관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혈압은 이런 긴장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압을 적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혈압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을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억지로 눌러버리면 몸은 더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이해하면 회복의 방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생활 리듬이 개선된 사람들의 경우 혈압 수치 자체보다 먼저 불안감과 긴장도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혈압은 마음과 분리된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압이 올랐다는 것은 내 몸이 말을 걸어왔다는 뜻입니다. 어젯밤 잠은 어땠는지, 식사는 너무 늦지 않았는지, 움직임은 너무 적지 않았는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혈압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혈압약을 먹어도 왜 불안한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십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숫자는 내려간 것 같은데 불안은 여전하다고 말입니다. 이 불안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혈압약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약을 끊으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약이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주지 못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혈압 관리는 평생 불안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의학 논문을 보면 혈압약의 역할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춰 급격한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약은 혈관의 상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약을 먹고 있으니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생활관리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혈관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혈관은 여전히 잠이 불규칙한지, 식사가 늦는지, 움직임이 부족한지, 스트레스가 많은지를 매 순간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서는 수치가 괜찮다고 하는데 집에서 재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때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약이 안 듣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시 도로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약은 속도 제한 표지판과 같습니다. 사고를 줄이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도로의 균열이나 노면의 상태를 고치지는 않습니다. 도로를 고치는 일은 생활의 몫입니다. 수면이 도로를 보수하고 식사가 노면을 정리하며 움직임이 배수로를 뚫어줍니다.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속도를 줄여도 운전자는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늘 혈압계를 곁에 두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혈압약을 복용하면서도 생활 리듬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자가 혈압 측정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마음이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약은 숫자를 조절할 수 있지만 안정감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안정감은 예측 가능한 하루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몸을 조금이라도 쓰고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반복이 쌓일수록 혈관은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혈압 수치 자체보다 혈압 변동성이 줄어들 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안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높고 내일 낮은 숫자는 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혈압약은 생활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무너뜨려도 된다는 면허증도 아닙니다. 약과 생활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혈압은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기 시작한 뒤 오히려 더 움츠러듭니다. 움직이는 것이 여워지고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하루가 긴장의 연속이 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긴장 자체가 혈압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혈압 관리는 겁을 먹는 일이 아닙니다. 몸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약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약은 안전망이고 생활은 방향타입니다. 안전망만 붙잡고 방향타를 놓으면 배는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세 번째, 아침 혈압이 높은 진짜 이유. 하루의 시작이 혈압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압을 재고 숫자를 보고 하루의 기분이 무너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는 괜찮았는데 왜 아침만 되면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침 혈압은 가장 솔직한 혈압입니다. 몸이 전날의 생활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아침 혈압을 낮추는 요령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 혈압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면 두려움은 줄어들고 대응은 훨씬 쉬워집니다. 아침을 혈압의 취약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몸은 급격한 전환을 겪기 때문입니다. 자는 동안 심장은 느리게 뛰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이 되면 몸은 다시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너무 급격할 때 발생합니다. 전날 잠이 늦었거나 잠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했거나 저녁에 과식했거나 잠자기 전까지 화면을 오래 보았다면 몸은 충분히 내려가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상태에서 눈을 뜨면 혈압은 튀어오르듯 반응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아침 혈압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침 습관보다 전날 밤 습관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 혈압은 아침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전날 밤까지 이어진 결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의 혈액은 밤보다 더 농축된 상태입니다. 이때 혈액을 움직이기 위해 혈관은 더 큰 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압력이 바로 아침 혈압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기상 직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사람들은 아침 혈압 상승 폭이 완만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 대신 커피나 국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경우 혈관은 더 자극을 받게 됩니다. 아침 혈압을 이해하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침 혈압은 위험 신호라기보다 경고 알림에 가깝습니다.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리듬이 오늘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아침 혈압을 보고 바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제 잠자리에 든 시간은 어땠는지,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았는지,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은 흥분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 질문이 쌓이면 아침 혈압은 점점 이해 가능한 숫자가 됩니다.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아침 혈압을 두려움 없이 관찰하는 사람일수록 생활 개선이 오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숫자를 적으로 삼는 순간 사람은 지칩니다. 숫자를 신호로 받아들이면 사람은 방향을 잡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움직이거나 급하게 준비하는 것도 혈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뜬 뒤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고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아침 혈압 관리의 핵심은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보다 아침을 얼마나 급하게 시작하느냐에 있습니다. 아침 혈압은 하루의 성적표가 아니라 전날의 생활 보고서입니다. 네 번째, 밤 혈압이 내려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혈관이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많은 분들이 혈압을 이야기할 때 아침 수치에는 민감하지만 밤 혈압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 혈압은 아침 혈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을 혈관의 회복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혈관은 하루 동안 받은 부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는데도 혈압이 낮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혈관은 쉬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압 관리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혈압 리듬은 낮에 활동하면서 올라가고 밤에 쉬면서 내려갑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혈관은 언제 긴장해야 하고 언제 풀어도 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밤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혈관의 탄성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저녁의 과도한 자극입니다. 늦은 시간의 식사, 특히 양이 많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혈관을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몸은 쉬고 싶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혈압은 내려갈 기회를 잃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빛과 화면입니다. 잠자기 전까지
밝은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뇌가 깨어 있으면 혈관도 함께 긴장합니다. 연구 결과 잠자기 전 화면 노출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야간 혈압 하강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정입니다. 밤은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표면으로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걱정, 후회, 불안이 잠자리에 함께 들어오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혈압은 이런 감정의 잔여물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밤 혈압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잠을 못 잔다는 것보다 잠을 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과 몸이 회복되는 시간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밤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를 혈관 피로가 누적된 신호로 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 혈압 관리는 아침 혈압보다도 더 근본적인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 혈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부담 없는 양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잠자기 전 강한 빛과 소음을 줄이고 몸의 속도를 천천히 낮추십시오. 손을 따뜻한 물로 씻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안정 신호를 받습니다. 잠들기 전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한 사람들은 야간 혈압 하강이 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밤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혈관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밤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 혈압은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다음 날을 위한 준비입니다. 혈관이 밤에 쉬지 못하면 아침은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고혈압과 걷기의 과학. 10분이 혈관을 살립니다. 혈압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십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안 좋고 숨이 차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운동 이야기는 듣는 순간부터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특히 걷기는 혈관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과학입니다.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근육은 혈액을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이 가장 큰 곳이 바로 하체입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은 아래에 머물기 쉽고 심장은 더 강한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야 합니다. 이 압력이 바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육 사용량이 줄어든 사람일수록 혈압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다리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오래 걷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걷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30분, 1시간 걷지 못하면 아예 안 걷는 선택을 하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루 10분씩 나누어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에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이 10분은 운동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속도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땀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숨이 찰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사용하는 것, 마트에서 조금 더 돌아서 걷는 것, 이 모든 움직임이 혈관에게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걷기를 시작한 초기에는 혈압 수치보다 먼저 다리의 묵직함과 몸의 답답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혈관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걷는 시간대입니다. 아침의 가벼운 움직임은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의 짧은 산책은 밤 혈압이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저녁 걷기는 혈관뿐 아니라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녁 시간대에 가벼운 걷기를 한 사람들은 수면 중 혈압 하강이 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과도한 움직임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몸을 흥분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정리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위한 걷기는 운동복이 필요 없습니다. 기록도 필요 없습니다. 성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다리를 써주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혈액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10분의 걷기는 그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6번째, 혈압은 마음의 속도를 따라갑니다. 혈압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 세상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삶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극을 받아도 누군가는 혈압이 크게 오르고 누군가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반응 속도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가 혈압을 더 크게 흔듭니다. 화를 내는 순간, 놀라는 순간, 조급해지는 순간, 이 짧은 찰나에 혈관은 즉각적으로 수축합니다. 이 반응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면 혈압은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는 감정을 없애는 훈련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늦추는 연습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리 반응입니다. 숨을 얕고 빠르게 쉬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숨을 깊고 길게 쉬면 몸은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흡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춘 사람들은 혈압 반응이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 이 단순한 조정만으로도 혈관은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말의 속도입니다. 사람은 말이 빨라질수록 호흡이 얕아지고 혈압 반응도 빨라집니다.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속도를 낮추는 신호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먹는 식사는 혈관에게 위기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연구 결과 천천히 먹는 사람일수록 식후 혈압 상승 폭이 작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혈압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게 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는 더 잘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조금 늦추는 연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숫자 이야기에서 시작해 약, 아침, 밤, 걷기, 식단을 거쳐 마음까지 왔습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혈압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쉬게 하는 식사, 혈액을 움직이게 하는 걷기, 리듬을 되찾는 수면, 반응을 늦추는 호흡,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할 때 혈압은 비로소 관리 가능한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혈압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속도를 점검하라고 계속 말을 걸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눌러버리지도 마십시오. 이해하고 조금씩 조정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다. 혈압 관리는 싸움이 아니라 회복이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혈압 회복 시리즈였습니다.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